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자료를 하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청취자께서 직접 보내주신 거예요. 한 개인의 파산 신청에 대한 법원의 상세 보고서입니다. 이게 참 한 개인의 삶과 또 우리 법적 절차가 어떻게 만나는지 그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보고서 내용을 통해서요, 파산에 이르게 된 그 배경, 그리고 그 과정, 또 법원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이해해 보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그 보고서에 나오는 채무자분 성함이나 사건 번호 같은 거, 이런 개인 정보는 저희가 다 익명으로 처리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채무자분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살펴보죠. 70대 여성분이시고요. 서류상으로는 76살이시네요. 초등학교 졸업하셨고 지금은 직업이 없으신 상태. 월소득은 한 33만 원 정도로 기재되어 있고요. 현재 따님 집, 임차주택인데 거기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의 이제 과거를 좀 따라가 보면요. 1997년부터는 시장에서 옷가게 판매원으로 일하셨고요. 2011년도부터는 가사도우미, 뭐 흔히 파출부라고 하죠. 이런 일을 하시는 등 주로 좀 저임금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에 오래 종사하신 걸로 보여요. 1975년에 혼인은 하셨는데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계시고요. 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1997년 그 IMF 외환위기 때 그때부터 생활비 마련하시려고 카드 대출 같은 걸 처음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IMF 때부터 그 어려움이 시작된 거군요. 사회적인 위기가 개인한테 바로 영향을 미친 거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분의 긴 경제적 어려움의 좀 시작점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 어려움이 결국에는 계속 쌓여서 보고서 보니까 총 채무액이 약 3억 1,500만 원에 달한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좀 놀란 건요. 원금이 한 7,017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부분 2002년경에 발생한 빚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사실 이 사건의 좀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총 빚이 3억이 넘는데 실제 빌린 돈은 7천만 원 정도고 그마저도 20년도 더 전에 빌린 돈이라는 거죠. 와, 그럼 나머지 2억 4천만 원 이상은 전부 이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산해보면 그렇죠. 이게 뭐 장기간 연체가 되면서 이자가 원금을 훨씬 초과해버린 사실 개인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아, 정말요? 네, 특히 이제 저소득 상태가 오래 지속되거나 하면 초기 채무액이 크지 않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불어나는 거죠. 그 빚은 주로 어디에 사용됐다고 나오나요? 보고서상으로는 주로 생활비, 그리고 기존에 있던 다른 빚 갚는 데 좀 쓰셨고요. 자녀 교육비로도 일부 사용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활고 속에서 계속 빚으로 빚을 막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보고서에서 파탄 시점,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시기를 2004년 6월경으로 보고 있네요. 네,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일단 장기간의 저소득 상태가 계속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 뭐 경제적 지원도 거의 없었고, 결국 2006년에는 이혼까지 하셨거든요. 아, 이혼도 하셨군요. 네, 근데 정말 결정적인 계기는 2018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이 진단을 받으시면서 사실상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신 거죠. 아, 파킨슨병 때문에 일을 아예 못하게 되신 거군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뭐 가사 도우미 일 등을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소득 활동을 하셨는데 질병 때문에 그마저도 불가능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질병으로 인한 소득 단절이 정말 마지막 희망마저 좀 꺾어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수십 년을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병까지 얻으시고. 자, 그럼 이제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서 파산 관제인이라는 분을 선임하잖아요. 이 관제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아주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들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맞습니다. 파산 관제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관제인은 법에 따라서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은 당연하고요. 혹시 최근 5년 안에 처분한 재산은 없는지,
또 이혼한 전 배우자 혹은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상속받을 재산은 없는지, 심지어 자녀들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지는 않았는지까지 아주 폭넓게 조사를 합니다. 와, 정말 샅샅이 다 보는 거네요. 네, 뭐 금융거래 내역, 보험 내역, 부동산 소유 여부, 자동차 등록 정보 등등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확인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관제인이 그런 조사를 다 했는데 그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환가할 만한 재산, 그러니까 이걸 현금으로 바꿔서 채권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줄 만한 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아, 재산이 정말 하나도 없으셨군요. 예, 뭐 숨겨둔 재산이나 상속 가능성이 있는 재산 같은 것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렇군요. 재산 조사가 그렇게 끝났다면 이제 관제인의 최종 결론이 중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관제인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 관제인은 이 채무자가 현재 가진 재산으로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 뭐 예를 들면 송달료나 관제인 보수 같은 거요. 그런 비용조차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 비용도 못 낼 정도면 네. 그래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파산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 그래서 절차를 그냥 종결시키자라는 의미의 파산 폐지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잠시만요. 파산 폐지요. 그게 빚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파산하면 빚 탕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면책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아, 네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파산 폐지 결정 자체만으로는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랍니다. 그냥 절차를 여기서 끝낸다는 의미예요. 채무자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면책을 받느냐 마느냐 하는 거죠. 아, 그럼 면책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관제인 의견서에는 그 면책에 대한 의견도 같이 들어갑니다. 관제인은 이 채무자분의 경우 뭐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소득을 속이거나 하는 등의 행동, 즉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분에게는 면책을 허가해서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채권자들이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관제인 의견대로라면 이분은 면책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네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법원 보고서, 정말 수십 년에 걸친 생활고,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질병, 이런 것들이 한 개인을 어떻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로 몰아넣는지,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 법제도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는지, 이걸 참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례죠. 관제인 의견대로 면책 결정이 잘 내려진다면 이분은 정말 오랜 시간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좀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이 보고서에서도 경제적 갱생의 기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이분처럼 고령이시고 또 파킨슨병 같은 만성질환도 앓고 계시고 수십 년 동안 빈곤 상태에 계셨던 분에게 과연 그 경제적 갱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아, 그러네요. 갱생이라는 말이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네, 단순히 법적으로 빚을 없애주는 것, 그걸로 충분할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이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좀 재기하고 최소한의 어떤 인간다운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뭘 더 고민하고 또 어떤 지원을 해야 할까,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네요. 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청취자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드릴 수 있는 또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